그는 신문을 읽다 말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왜 바라봤는지는 자신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신문 한 귀퉁이에 실린 작은 광고를 읽는 순간 혼자가 아닌 누군가의 얼굴이 먼저 떠올랐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이 바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니어 대상 한 달 살기 프로그램 모집, 동해안 작은 어촌마을, 바다가 보이는 숙소 제공. 71살이었습니다. 아내를 보낸 지 10년. 그 시간 동안 혼자 사는 법을 천천히 익혀왔습니다. 아침에 밥을 짓고 오후에 산책을 나가고 저녁이면 텔레비전을 켭니다. 처음에는 외로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고 익숙해진 뒤에는 편안해졌습니다. 그 편안함에 균열이 생긴 건 3년 전쯤이었습니다. 복지관에서 서예 수업을 듣던 날이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68, 남편을 보낸 지 8년째라고 했습니다. 인사를 나눈 것이 처음이었고 대화다운 대화를 한 것은 그로부터 2달 뒤였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복지관 앞 벤치에서 커피를 한 잔 마셨습니다. 그녀가 자판기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수업 때 붙잡는 거 많이 늘으셨네요. 그 말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뒤로 그들은 가끔 함께 밥을 먹고 가끔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약속을 잡을 때는 전화가 아니라 문자를 보냈습니다. 전화는 왠지 너무 가까운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3년 동안 어떤 이름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연인이라 부르기엔 조심스러웠고 친구라 하기엔 무언가가 더 있었습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오는 이 관계가 어느새 하루의 중심이 되어 있다는 것. 그런데 그날 신문 속 작은 광고가 그 일상에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같이 갈 수 있을까? 아무도 입 밖에 꺼내지 않았지만 그 질문은 분명히 거기 있었습니다. 그가 신문을 접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것도 있네요. 대수롭지 않은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말에 신문을 넘겨받았습니다. 그리고 찬찬히 읽었습니다. 동해안 작은 어촌마을이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숙소, 식사와 병원 연계까지 포함된 한 달 일정. 시니어를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넘겼을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짧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가끔 생각하게 되면서부터였을 것입니다. 한 달이면 금방이네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렇죠. 다녀와도 일상은 그대로 있을 것 같고요. 그 말은 가볍게 흘려보냈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신문 광고 하나가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것은 여행지 정보가 아니라 하나의 질문이었다는 것을. 같이 갈 수 있을까? 아무도 입 밖에 꺼내지 않았지만 그 질문은 분명히 거기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대화가 아무 일도 아닌 척하기엔 마음속에 너무 깊이 남아있다는 것을. 저녁을 먹고 차를 마시던 중 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이런 데 가보고 싶다는 생각 해본 적 있어요? 그녀는 찻잔을 내려다보며 잠시 생각했습니다. 김이 올라오고 흩어지는 동안 그녀는 말을 고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보고 싶다는 생각은 있어요. 그럼요. 그런데 가고 싶다는 것과 갈 수 있다는 건 좀 다르잖아요. 그 말에 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떠날 수는 있었습니다. 시간은 충분했고 건강도 당장 문제는 없었습니다.
서로에게 얽매일 가족도 직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선택은 더 무거웠습니다. 갈 수 없어서 못 가는 것이라면 아쉽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갈 수 있는데도 가지 않는 것이라면 그건 선택입니다. 그리고 선택에는 이유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를 두 사람 모두 아직 말로 만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어두운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10년째 혼자 사는 집이었습니다. 거실에는 아내가 좋아하던 화분이 아직 있었고 부엌에는 아내가 쓰던 앞치마가 접혀 있었습니다. 버리지 못한 것이 아니라 버릴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둔 것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여행 광고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혼자서라도 다녀왔을 것입니다. 아내를 보내고 처음 몇 해 동안은 혼자 여행을 다녔습니다. 강릉, 속초, 제주도. 혼자 기차를 타고 혼자 바다를 보고 혼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혼자 떠나는 모습이 먼저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함께 걷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촌마을 해안길을 나란히 걷는 모습, 아침에 식당에서 마주 앉아 밥을 먹는 모습, 저녁에 숙소로 돌아와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하는 모습, 그 장면이 떠오르는 순간 마음이 동시에 두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설레면서도 조심스러웠습니다. 함께 떠난다는 것은 같은 공간에서 아침을 맞이하고 같은 시간을 나누는 것. 그것은 이 관계에 이름을 붙이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떠날 수 있다는 건 지금의 삶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내려놓은 뒤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예전과 같을 거라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그는 어두운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화분은 거기 있었고 앞치마는 접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익숙한 정막 속에서 처음으로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녀에게도 고민은 있었습니다. 남편을 보내고 8년.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지기까지 오래 걸렸습니다. 처음 한두 해는 밤이 길었습니다. 텔레비전을 꺼놓으면 집이 너무 조용했고 켜놓으면 혼자라는 것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런 시간을 지나 겨우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복지관에 나가거나 마트에 들르고 오후에 산책을 하고 저녁이면 거실 창가에 앉아 노을을 봅니다. 누군가에게는 단조로워 보일 수 있겠지만 그녀에게 이 리듬은 긴 시간 동안 공들여 만든 것이었습니다. 3년 전 그 리듬 안에 한 사람이 스며들었습니다. 복지관에서 인사를 나누고 벤치에서 커피를 마시고 가끔 밥을 같이 먹는 것. 어느새 일주일의 리듬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떠난다는 것은 그 리듬을 깨는 것이었습니다. 각자의 집에서 만나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리감. 서로의 아침을 모르고 서로의 밤을 모르는 적당한 모름. 그것이 이 관계를 지금까지 유지하게 해준 것이라고 그녀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함께 떠나면 그 모름이 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난 얼굴을 보게 되고 서로의 불편한 점도 마주하게 됩니다. 너무 가까워지면 지금의 이 좋은 거리가 사라질까봐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두려운 것은 함께 떠났다가 돌아온 뒤 지금의 이 관계가 예전과 같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가까워질 수도 멀어질 수도 있다는 것. 어느 쪽이든 지금과는 달라진다는 것. 그 변화가 두려웠습니다. 결정을 내린 것은 그녀가 먼저였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녀가 말했습니다. 우리 이번엔 안 가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결정처럼 들렸습니다. 왜요? 지금이 좋아서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많았습니다. 지금의 집, 지금의 동네,
지금의 리듬. 8년 동안 혼자서 공들여 쌓아 올린 이 일상을 굳이 흔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집 앞에서 봉지를 내려놓으며 그가 말했습니다. 떠나면 더 가까워질 수도 있잖아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저는요, 더 가까워지는 게 꼭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왜요? 너무 가까워지면 돌아올 자리가 없어질까 봐요. 그 말에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돌아올 자리. 그것은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집일 수도 있었고, 지금의 관계로 돌아올 수 있는 여백일 수도 있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는 복도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 말을 곱씹으며 집으로 돌아오는 길, 평소와 다른 길로 걸었습니다. 골목 끝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그제야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녀가 먼저 말했지만 사실 그도 같은 결론에 가까이 가고 있었습니다. 다만 먼저 말을 꺼낼 용기가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떠나지 않기로 한 건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굳이 시험에 올려놓고 싶지 않을 만큼 소중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달랐습니다. 떠나는 선택이 늘 옳다고 믿었습니다. 새로운 곳, 새로운 시작. 남는 것은 머무는 것이고 머무는 것은 멈추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71살이 된 지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남는다는 선택이 떠나는 선택보다 더 많은 결심을 요구할 때가 있다는 것을. 떠나는 것은 설렘이 밀어줍니다. 하지만 남는 것은 아무것도 밀어주지 않습니다. 오늘과 같은 내일, 그 반복 속에서 매일 다시 선택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 있기로, 이 사람 곁에 있기로. 벤치에서 일어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오늘은 그냥 동네 한 바퀴 걸을까요?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좋아요. 멀리는 말고요. 그 짧은 문장에 웃음이 났습니다. 30분 뒤 아파트 단지 앞에서 만났습니다. 해는 이미 져 있었고 하늘에 별이 몇 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먼저 걷기 시작했고 그는 반 발짝 뒤에서 따라갔습니다.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그녀의 걸음을 맞추려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단지를 벗어나 뒷골목을 지나 작은 놀이터가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그네 옆 벤치에 앉았고 그도 옆에 앉았습니다. 아까 한 말 너무 딱딱하게 들렸을 수도 있는데요. 안 간다고 한 거요? 혹시 서운하셨어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사실은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정말요? 네. 다만 제가 먼저 말을 못 꺼냈을 뿐이에요. 그녀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 맞죠? 그는 대답 대신 그녀 쪽으로 살짝 몸을 기울였습니다. 어깨가 닿을 듯 말 듯한 거리. 그 거리를 좁히지도 벌리지도 않은 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여행 광고가 실린 신문을 찾았습니다. 식탁 위에 며칠째 접어둔 채 있었습니다. 한 번 더 읽었습니다. 그리고 놀이터 벤치에서의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나란히 앉아 하늘을 보던 시간. 아무 말 없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느꼈던 순간. 바닷가까지 가지 않아도 그 순간은 이미 여기 있었습니다. 신문을 접어 내려놓았습니다. 아쉽지는 않았습니다. 떠나지 않기로 한 덕분에 지금의 하루가 더 또렷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나눈 대화, 벤치에서의 침묵, 밤에 걸었던 뒷골목과 놀이터.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의 하루가 소중해진 것이었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산책 좋았어요. 내일은 뭐 할까요? 글쎄요. 별거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내일 또 만나요. 그래요. 내일 또 봐요. 내일 또 만난다는 것. 그 말이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진 적이 있었던가.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프로그램 모집 기간은 이미 지나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동해안 어촌마을에서 바다를 보며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그녀는 여전히 여기 있었습니다. 같은 동네, 같은 공원, 같은 벤치. 달라진 것이라면 산책의 시간이 조금 길어졌다는 것. 대화 속 침묵이 조금 더 편안해졌다는 것. 어느 날 산책 중에 그가 말했습니다. 내년 봄에 벚꽃 보러 가요. 어디로요? 멀리는 아니고요. 여의도 정도. 전철로 1시간이면 가니까. 1시간이면 갔다 올 수 있겠네요. 좋아요. 그 정도면 괜찮겠네요. 그 정도. 그 말이 두 사람의 속도였습니다. 한 달 살기가 아니라 하루 나들이. 서두르지 않고 지금의 리듬을 유지하면서 조금씩 범위를 넓혀가는 것. 그것이 두 사람이 찾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를 집 앞까지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골목을 걸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바람이 차가워지기 시작했지만 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매일 같은 길을 걷고 매일 같은 벤치에 앉고 매일 같은 인사를 나누는 것. 그 반복이 지루한 것이 아니라 쌓이는 것이라는 걸 아는 데에는 70년이 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화분은 여전히 거기 있었고 앞치마는 접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그 정막이 예전과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또 만날 테니까요.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이면 그는 또 그 길을 걸을 것입니다. 그녀도 또 그 길 위에 있을 것입니다. 같은 길, 같은 속도로. 그것이 두 사람의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 어딘가에 잠시 머물렀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같은 온도의 이야기들을 조용히 계속 남겨두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도 같은 속도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